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 장항 선셋 페스티벌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이 과잉 책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군의 세부적인 설명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일 개막해 6일 막을 내린 장항 선셋 페스티벌.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축제에 투입된 10억 원에 대해 예산이 과잉 책정됐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단출했잖아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사용되는 거 예산 정보 분기라도 좀 해보고 싶으신 분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전 무대니 뭐니 거기에 들어갔던 작품들이니 뭐니 봤을 때 이게 10억이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지난 6월 개최된 제30회 한산 모시문화제는 주 무대 설치 비용에 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투입된 장항 선셋 페스티벌과 비슷한 금액이지만 한산 모시문화제의 경우 행사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개막식 출연진 등의 금액이 포함됐으나 장항 선셋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기획 전문가에 따르면 무대의 경우 기찻길 위에 설치된 것만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공연에 따라 조명과 음향시설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그 MBC 뮤직 페스티벌도 보령 바다 위에다가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수상 무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기름버리다 보니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1억 내에서 다 해버렸는데 그뭐 철도 위에 땅에 내려앉는 건 아니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꾸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음향회사는 한 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봐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그 팀이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인건비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장항 선셋의 행사 전문 인력에만 책정된 비용은 총 1억 100만 원. 행사 준비를 시작한 7월부터 차후 평가까지의 활동 기간 약 4개월에 대한 비용으로는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2,500만 원씩 받아가는 그러한 머리 아픈 그러한 행사였었는지. 철길에 놓였던 배 조형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축제 기간 전시한 배의 대여 비용이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느낌의 배 위 집과 같은 모형의 창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급하게 가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뭐 1억 얘기하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대여를 했는데 얼마인지. 그리고 그게 대여를 했는데 그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 그 자체가 컨셉이 약간 일본스러웠거든. 약간 사람들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검정색 천으로 이렇게 다 덮었어. 그러고 나서 비둘기를 붙였거든요. 주민들은 군의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군은 아직 결산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 개최될 결과보고회를 통해 예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 요치마을 입구에 건립된 무인텔 입구 설치로 인해 주민과 군의 갈등이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 폭이 3m도 안 되는 농로에 무인텔 차량용 입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농어업 작업의 차질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서천군은 법적인 하자가 없고 마을 이장과도 합의가 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출동 신혜지 기자입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제1주차장 맞은편 요치마을 입구에 세워진 논란의 무인텔 입구. 요치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에 무인텔이 건축되는 것도 모자라 폭이 3m도 안 되는 외길로 된 농로에 무인텔 차량용 입구를 만들었다며 경로했습니다. 어떻게 외길로 돼 있는 농로에다가 어떻게 무인텔 입구를 내줄 수 있대요? 이어 주민들은 1년 12달 농업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운기나 어구를 실은 차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무인텔을 이용하는 차량까지 더해져 불가피한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건축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개발행위 허가 접수가 돼 올해 2월에 착공에 들어갔고 현재 건평 1263제곱미터에 객실 22개의 무인텔이 건축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인텔 공사가 시작되자 서천군에 민원과 진정서를 넣으며 반발했습니다.
무인태를 위한 군책입니까? 군민을 위한 군책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주민이 우선이지 상업성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군이 건축주와 합의해 마을 입구 쪽으로 난 무인텔 출입구를 차단하고 마을 입구 반대편이자 관광지인 춘장대 해수욕장 도로에 출입구를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마을 입구에 차량용 입구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건축주와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했던 대로 마을 입구에 난 무인텔 입구를 폐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약속한 대로 무인텔 입구를 폐쇄를 시켜서 막고 원래 원칙대로 토지 경계에서 50m가 들어가서 거가 입구가 되고 진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군은 해당 토지가 춘장대 개발조성계획에 의해 숙박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건축을 진행하는데 어떤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은 마을이장과 무인텔 입구와 관련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장님이 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확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이장과 주민 간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발회의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어떤 동네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와 관련해 마을이장은 이미 무인텔이 지어졌고 마을 안으로 차를 못 가게 막을 수는 없기에 서류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허가 나와가지고 그 허가 지었는데 수억 들여서 그 집 저는 거 그 마을 들어오는 길로 해가지고서 그걸 다 완공해 놓았는데 그걸 못 다니게 하면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합의를 했어요. 시끌벅적한 논란에 휘말린 무인텔 입구 설치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군의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S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이 한산을 찾은 청년들과 지역 자산화를 통해 가슴 뜨거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입니다. 지역 자산화 사업은 지역 주민이 유휴 공간을 매입해 유용한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인 지역자산화 사업. 지역 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이 국내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도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이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2023년까지 이자 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 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375억 원을 한도로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증서는 사업 한 건당 최대 5억 원까지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 원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연 2.1%에서 2.2%의 이율로 지역 자산화를 위해 제공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충남 서천의 사회적 기업 자이엔트, 전북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경남 거제의 예비 사회적 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 등 3곳을 선정해 3억 원씩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 지 10년이 된 무지개 식당을 비롯한 유휴 공간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 부엌, 공유 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위 뜨는 골목의 상업적 공간에서 쫓겨나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일련의 둥지 내몰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지역 주민이 이 소위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고 해가지고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서천에서 시작된 혁신의 바람이 이곳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퍼져서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미래가 열리기를 저희는 크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20개 안팎의 지역 자산화 사업을 선정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충남 서천군이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달 18일 서천읍 화성로 10번지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방역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총 14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로 불리는 야생 멧돼지의 경우 폐사체를 통해 ASF 바이러스 확인 결과 총 11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천군은 여태껏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적 없던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농장 관리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농장에 대해서는 저희 군 내에서 담당관을 지정해가지고 전담적으로 그 방역에 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접근 차단에 대해서는 먼저 농가에 그 야생동물 기피제 먼저 우선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보조 사업으로 차단 펜스 울타리 설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천축협 공동방재단과 군 광역방재기를 동원해 양돈 전 농가에 1일 2회 소독 지원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활용해 통행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운영된 가축방역 대책 상황실을 지난달 24일자로 서천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5개 반 17명으로 확대 편성해 24시간 만일의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 1,200kg, 생석회 14톤과 야생동물 기피제 100포, 구서제 50kg을 양돈 농가에 긴급 공급했습니다. 아울러 양돈 농가 SNS방을 개설해 SF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매일 전광판과 안전총괄과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마을방송을 통해 방역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서천군은 14개 양돈 농장에서 돼지 2만 3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예찰 결과 SF 이상 신고 접수는 없었고 멧돼지 바이러스의 경우도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 내에서 9월 29일 홍성과 10월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홍완선 서장이 대독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에서 이 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74회 경찰의 날 기념식. 이날 홍완선 서천경찰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경찰 현장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경찰 현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총리는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경찰관 충원은 물론 일선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치안, 세계와 함께하는 치안 한류의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홍보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국무총리 축사,
경찰과 재창,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올해는 경찰의 날에 맞춰 국제치안박람회와 서울국제경찰청장 회의가 함께 열려 우리나라의 치안 발전과 치안 산업 발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 장항 종천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일상의 피로는 잠시 잊고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항 종천 농공단지 협의회는 지난 18일 장항 농공단지 생활복지관 광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항 원수 농공단지 생활복지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재현 장항 농공단지 협의회장은 서천군 농공단지가 더욱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주민 종촌 농공단지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상생 발전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사, 문화공연,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돼 기업인과 근로자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관광을 벗어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체험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서천어디가 장항 6080 뉴트로 여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현지 나들이형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나들이형은 지역 주민이 주로 찾는 골목길, 맛집, 서점 등의 생활장소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하고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주민들의 일상 등을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서천 어디가 장항 6080 뉴트로 여행은 장항 도시탐험역이라는 여행 플랫폼을 시작으로 장항역 가는 길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장항 6080 만나러 거리에서 사람, 시간, 음식을 만나는 여행 콘텐츠입니다. 코스로는 도보 코스, 자전거를 타고 송림 산림욕장, 선셋 공원까지 다녀오는 자전거 코스,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공예 체험 연계 코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예비 관광벤처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획 단계부터 사업 운영까지 협업해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중점 지원하고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진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청년 간의 토론을 통해 서천군에 필요한 청년 정책과 남녀 간 생각 차이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지난 18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9 서천군 청춘 소통 콘서트를 개최하고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함에 따라 결혼 인구와 출생아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관내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 내 직장에 다니는 미혼 청년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결혼관과 관내 정착에 필요한 정책 의견을 나눴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청년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교류하고 필요사항을 정책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2018년 함술남녀 사업을 통해 관내 4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해 청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장항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항 1938 야시장이 오는 26일까지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항 1938 야시장은 현재 신축 중인 장항의 집 운영 사업의 하나로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 12대로 구성된 매대에는 이색 먹거리 매대 9대, 공예품 매대 3대로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 등을 판매합니다. 내년 4월 본격 운영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장항읍을 중심으로 복지, 교육, 건강, 로컬푸드 유통 등 복지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 개발해 마서, 화양 등 배후마을까지 함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산소곡주 홍보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회 한산소곡주 축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산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곡주 무제한 시음존과 전통기술 및 메이커 체험, 소곡주 양조장 판매 체험, 한산소곡주 칵테일 및 초콜릿 체험, 한산항가 DIY 워크숍, 1,500분 릴레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판교면은 지난 18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20명과 함께 장항 솔바람길, 장항 도시탐험역을 비롯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서천 군산 광역시티 투어로 문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교면은 올해 세계사업단 총 20명을 대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양면의 복지공동체 다손바라기단의 주축인 화양사랑후원회와 화양적십차회는 지난 18일 사랑 담은 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양면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매월 1회 추진되고 있는 복지 특화 사업으로 이날 20여 명의 봉사자는 식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준비해 50명의 어르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